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또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AT 여학원 매니저 제이입니다. 2AT 실장 메이입니다. 제가 정말 어렵게 모신 분이에요. 저희 학원에서 가장 바쁘시고 가장 뵙기 힘든 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공식적인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 저희 학원에서 지금 실장님으로 지금 계셔주시는 메이 선생님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메이입니다. 여러분, 메이라는 이름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메이라는 이름은 매우 이쁜 선생님. 메이입니다. 메이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5월이라고 5월의 선생님. 5월의 선생님. 메이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교육 매니저라는 포지션이 무엇인가? 라고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유행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 보셨어요? 네, 조금 봤어요. 네, 거기서 김서영인가? 그분이 학습 매니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제가 설명하는 교육 매니저라고 하면은 먼저 저희 학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학생들 개개인에 맞춰가지고 학생들의 성향이나 그 학생들의 학습 목표에 맞춰서 정확하게 학습 플랜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용료하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학습 플랜이 아마 제일 메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마 물론 저희가 한 가지 단어로 저희 포지션을 이렇게 딱 설명하기는 어렵기는 한데, 아마 그 플랜, 아마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나올 것 같은데, 그거가 아마 메인 키워드가 아닐까 싶네요. 교육 매니저들이 그 학습 플랜을 짜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조금 있잖아요. 저희가 하는 일들과 그리고 그 일들이 조금 주는 효과들이라고 할까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한 학년을 보내면서 똑같이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학습 매니저들과 함께 매 학기 그리고 매월, 매주 단위로 세부적으로 학습 목표를 짜고, 그리고 그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이한 선생님이랑도 이야기를 잠깐 나눴을 때 나왔던 단어인데, 약간 페이스 메이커라는 단어가 조금은 어울리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아마 좀 장기적인 플랜을 짜기가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나서주는 게 교육 매니저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아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아마 다양한 학년들별로 아마 다른 조금 관리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똑같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각기 다른 상황에 있는 친구들에게 조금 다른 학습 플랜을 아마 제공해 주실 것 같은데, 연령대별로 조금 나눠서 플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먼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제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저 질문을 처음 받아봐가지고 저는 물론 흥미죠. 흥미라는 게 그냥 막 재밌고 그냥 놀면서 한다는 느낌보다는 영어라는 게 하나의 언어이고 또 이 문화를 접하는 계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 흥미를 느끼지 못하면은 이제 나중에 오게 될 그 시련들을 견뎌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린 나이일 때 즐겁게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는 것들을 만약에 좀 배울 수 있다면 저는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들한테는 가장 즐겁게 지금 자신들이 배우고 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정답을 벌써 말씀하셨는데요. 네. 제가 생각하는 초등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전 장기적으로 이 학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흥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선 재미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수업 시간에 그 친구들의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그 수업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아이들이 재미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초등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영어 학습에 뿌리를 내리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과정에
정확한 전문 선생님들의 학습 교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비로소 이제 영어 공부에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닐까 이런 열매를 잘 말씀해 주신 것 네, 같아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네. 하는데 비단 초등학생 위주의 실생활 영어뿐만 아니라 실용 영어뿐만 아니라 각종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험에 강한 학생들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의 방향이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요 선생님 지금 나눠서 설명해 주신 요 부분들이 이렇게 확확 변하는 느낌이 있어요. 저희가 너무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흥미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시험 위주로 해야 된다. 이게 저희가 이렇게 딱 두 갈래로 나눠서 이야기하면은 간단한데 막상 그 입장이 되면 쉽지가 않거든요. 어렸을 때 저는 막 재밌게 부담스럽지 않게 너가 싫지 않을 정도만 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너는 시험 준비해야 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트랜지션을 조금 스무스하게 아마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마 좀 저희의 역할이 아닐까 싶네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시장을 이렇게 모셨는데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은 것으로 인해서 또 그걸 토대로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해결점을 좀 도출해 주시는지. 그렇게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이랑 그리고 저희 학습 매니저 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연결고리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신뢰가 쌓이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은 실장님 이야기하는 걸 듣다 보면 저를 너무 간단하게 쉽게 말씀하시는데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뢰관계를 형성을 하고 네. 장기적으로 이 친구를 보고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플랜을 조금 제공을 하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들 수업하는 거 모니터링, 장기적 학습 플랜, 그 다음에 학생별, 그 다음에 분기별, 그리고 학업 성취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거, 학부모님과 소통을 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거, 엄청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선생님이 해주심으로 인해서 그 플랜이 나오는 건데 네. 너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심플 명료하게 그렇게 심플하게 나오는 이유가 아마 선생님의 좀 그 긴 경력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경력을 원래는 부풀려서 말하면 더 좋은데 선생님이 극구 이제 그 연차를 좀 줄여달라고 하셔가지고 정확한 제가 연수는 말하지 않을 거고 약 15년간 교육 매니저로 이렇게 있어 주셨잖아요. 네. 그렇게 조금 제가 봤을 땐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네. 그 시간 동안 얻으신 조금 팁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15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 학습 매니저라는 직업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업무가 굉장히 업무의 범위가 넓고 그리고 또 전문적이고 맞아요. 또 다양하고 굉장히 보람되고 즐거운 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도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고 많이 경험해보고 또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아이들 새로 왔을 때 습관 하나하나 캐치해내고 이 친구는 이렇게 공부했을 때 더 효과적이겠구나 생각하는 게 그렇게 맘처럼 쉽게 되지 않거든요. 근데 아직도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경력이 길게 되면 쉽게 사람을 판단하기 쉬운데 항상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들어주시고 하는 게 아마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학생들도 선생님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매니저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가요? 갖추어야 할 조금 마음가짐이라든지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학원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를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광범위한 통찰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똑같은 아이를 봐도 어떤 것들을 캐치해내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선생님 말씀해 주신 통찰력인 것 같은데 매니저가 갖춰야 할 첫 번째겠네요, 선생님. 통찰력.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통찰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친구에게, 학생들에게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이렇게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으니까 맞아요. 네, 관심을 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통찰력과 이 관심, 이 애정, 너무 정석적인 답변인데 근데 그만큼 제 생각에는 중요하고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것만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큼 계속 지속적으로 애정을 주고 네.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네. 수많은 학생들이 있다 보면 가끔 한 명 한 명 이렇게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저희가 또 옆에서 이렇게 항상 학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관심을 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도 그런 동무 좀 더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통찰력이랑 만약에 이 애정이 준비가 되었다면 실제로 체크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교육 흐름을 잘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현재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반영을 해서 이 친구들에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 학습 매니저가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동안 겪었던 과거의 선례라든지 그러한 예측 가능한 변화들을 계획을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저희 학원에 적합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